서울 강남의 한 은행.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문을 통해 실내로 스며들었다. 은행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각자 번호표를 들고 조용히 기다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고객들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재성 할아버지, 82세. 낡은 패딩 코트와 손때 묻은 털모자를 쓰고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그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손수레에는 낡고 묵은 천자루 하나가 실려 있었다. 자루의 무게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를 웅얼거렸고 다른 이는 입을 가리고 미소를 지었다. 여긴 무슨 폐품 수집소도 아니잖아? 라며 작은 소리로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김재성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천천히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손수레가 은행에 반짝이는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앉을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돈을 모아 이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낡은 옷과 손수레 때문에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차례가 되자 김재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창구로 다가갔다. 창구 직원 이민호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긴 좀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루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온 게 맞습니다. 저축을 하러 왔어요. 저축이요? 이 자루 안에 든 걸로요? 설마 돈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민호는 콧방귀를 끼며 자루를 가리켰다. 창구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려 자루를 보며 킥킥댔다. 보나 마나 몇천 원 모아 놓은 거겠지. 이런 걸 처리하려면 시간만 낭비예요. 김재성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자루를 내려놓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돈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생하며 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 그제야 창고 뒤쪽에서 젊은 직원 정혜진이 다가왔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자루 안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묶인 수천 장의 지폐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란 것은 돈의 양보다 그것을 모은 사람의 사연이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루 속 돈과 김재성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창피해했다. 하지만 김재성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돈은 제가 폐지를 모으고 작은 일들을 하며 조금씩 모은 겁니다. 제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삶과 그의 고집스러운 노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 강남의 은행 안, 차례를 기다리던 김재성 할아버지가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다. 그의 손수레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은행 안을 가득 메웠다. 창구 직원 이민호는 그 소리에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오신 거죠? 이민호는 무심하게 물었다. 여기에 돈을 저축하러 왔네. 김재성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이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저 자루 안에 든 게 돈이라고요? 설마 다 동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자루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몇몇 고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거 무슨 농담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런 걸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민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창구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 고객, 박수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동료와 속삭였지만 할아버지가 들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다. 요즘 은행에 별 사람이 다 오네. 수준 떨어져서 원. 그 말을 들은 다른 고객들도 키득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재성 할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자루의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다네. 나에게는 이게 전부네. 이 말을 듣고도 이민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쉬며 직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여기서 꼭 저축하고 싶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네. 그 순간 뒤쪽에서 젊은 직원 정혜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조금 전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고민이 엿보였지만 결국 그는 결심한 듯 창구로 다가갔다. 이민호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혜진은 이민호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자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혜진 씨,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 자루 안에 뭐가 있겠어요? 동전 몇 개겠죠. 정혜진은 동료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자루를 열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이가 열어봐도 좋네.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자루에 묶인 끈을 풀었다. 자루 안에서는 오래된 지폐와 동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왔다. 정혜진은 돈을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루의 밑바닥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이건 뭐죠? 정혜진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네. 그녀와 함께 모은 첫 번째 돈이 들어있는 봉투일세. 그 말을 들은 정혜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자루 안으로 다시 넣고 고객들의 시선 속에서 돈을 계속 정리했다. 강남의 은행 안 모든 시선이 김재성 할아버지와 그의 낡은 자루에 집중되어 있었다. 창구 직원 이민호는 팔짱을 끼고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걸 처리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그 순간 젊은 직원 정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엿보였다. 그는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자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혜진의 행동에 이민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혜진 씨, 괜히 수고하지 말아요. 저 자루 안에는 대단한 게 없을 겁니다. 어차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혜진은 묵묵히 자루를 손에 들고 묶인 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을 무시하려 애쓰는 듯했다. 자루가 열리자 안에서는 오래된 지폐 묶음과 동전 더미가 드러났다. 지폐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동전은 몇 개씩 녹이 슬어 있었다. 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이런 걸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이민호가 비꼬듯 말했다. 하지만 정혜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꺼내 하나씩 정리하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춰섰다. 자루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난 것이다. 할아버지, 이건 뭐죠? 정혜진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오래된 시장의 작은 가게 앞이었다. 저건 내가 아내와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이네. 그녀가 떠난 후 그 가게도 결국 정리했지.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이 자루에 넣기 시작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정혜진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자루 속으로 다시 넣고 다시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고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과 고객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은 바뀌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혜진이 돈을 계속 세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은 많지 않을 수도 있네. 하지만 내겐 삶의 전부일세. 이 자루 안에 내 추억과 노력이 담겨 있네. 마침내 정혜진이 돈을 모두 정리하고 확인한 결과 총 금액은 약 300만 원, 약 3,000달러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이 가진 무게는 그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없는 가치였다. 서울 강남의 은행 창구, 김재성 할아버지의 낡은 자루 속에서 정리된 돈이 하나둘씩 창구 위로 올려지고 있었다. 젊은 직원 정혜진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자루에서 꺼낸 돈은 낡고 찢어진 지폐, 녹슨 동전들로 가득했지만 한눈에 보아도 꽤 많은 양이었다. 고객들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돈이 다 진짜라고? 설마 저 자루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을 줄이야. 정혜진은 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계를 통해 세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점점 올라가자 주변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200만 원, 500만 원.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구 너머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800만 원, 1000만 원. 숫자가 1000만 원을 넘어서자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이민호를 포함한 직원들조차 입을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다. 마침내 숫자는 3,200만 원에 도달했다. 3,200만 원, 정혜진이 조용히 금액을 발표하자 은행 안에 있던 모두가 동시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 속에서 김재성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동안 폐지를 줍고 작은 일거리를 하며 모은 것이네. 하루하루 고생하며 조금씩 쌓아온 것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저 나와 같은 작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전에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고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은행의 지점장인 최성민이 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지만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성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세. 최성민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할아버님의 돈을 안전하게 처리하라.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정혜진은 할아버지의 돈을 모두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내 삶의 마지막 날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혜진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님, 오늘 저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은행 문을 나설 때 밖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은행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오늘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가? 끝없이 이어진 거리 위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은행 안에 남아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서울 강남의 은행 창구, 김재성 할아버지의 낡은 자루 속에서 정리된 돈이 하나둘씩 창구 위로 올려지고 있었다. 젊은 직원 정혜진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자루에서 꺼낸 돈은 낡고 찢어진 지폐, 녹슨 동전들로 가득했지만 한눈에 보아도 꽤 많은 양이었다. 고객들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돈이 다 진짜라고? 설마 저 자루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을 줄이야. 정혜진은 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계를 통해 세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점점 올라가자 주변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200만 원, 500만 원.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구 너머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800만 원, 1000만 원. 숫자가 1000만 원을 넘어서자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이민호를 포함한 직원들조차 입을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다. 마침내 숫자는 3200만 원에 도달했다. 3200만 원, 정혜진이 조용히 금액을 발표하자 은행 안에 있던 모두가 동시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 속에서 김재성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동안 폐지를 줍고 작은 일거리를 하며 모은 것이네. 하루하루 고생하며 조금씩 쌓아온 것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저 나와 같은 작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전에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고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은행의 지점장인 최성민이 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지만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성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세. 최성민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할아버님의 돈을 안전하게 처리하라.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정혜진은 할아버지의 돈을 모두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내 삶의 마지막 날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혜진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님, 오늘 저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은행 문을 나설 때 밖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은행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오늘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가? 끝없이 이어진 거리 위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은행 안에 남아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서울 강남은행 안 김재성 할아버지의 돈이 모두 정리되고 젊은 직원 정혜진은 마지막 확인을 마쳤다. 창고 위에는 빳빳한 새 돈이 아닌 낡고 닳아버린 지폐들과 녹슨 동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의 무게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것이었다. 정혜진은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님, 이 돈은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재성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거네. 이제 조금은 내 마지막 날들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쓰려고 하네. 나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네. 그의 말을 들은 정혜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은행 안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을 한 남성은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레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김재성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성우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구나. 남성은 서둘러 걸어와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붙잡았다. 아버지, 힘드셨죠? 왜 이런 걸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정장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혹시 큰 기업의 임원 아니야? 한 고객이 갑자기 작게 외쳤다. 저 사람, 혹시 김성우 대표 아닌가요? 강남에서 유명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김성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일 그만하시고 저랑 함께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김재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성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돈은 너에게 맡기더라도 내 삶과 노력의 가치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구나. 내게는 이 손수레와 자루가 내 인생 그 자체다. 그 말에 김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은행 안은 또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은행 직원들조차 처음에 무례했던 태도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반성했다. 정혜진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님, 그래도 이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재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젊은이. 오늘 자네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라네. 나처럼 작은 사람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네. 할아버지와 아들이 은행 문을 나섰다.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거리 위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아들은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은행 안에 남은 사람들은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를 얻었다. 서울 강남은행의 문이 닫히고 김재성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거리로 나섰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은행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벌어진 일을 곱씹으며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창구 직원들부터 고객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왜 저 할아버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대했을까? 지점장 최성민은 직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객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특히 창고 직원 이민호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던졌던 말과 태도를 떠올리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지점장은 말을 이어갔다. 김재성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맡기러 온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 있었던 한 고객이 자신의 SNS에 김재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다. 오늘 한 노인이 낡은 자루에 담긴 3,200만 원을 들고 은행에 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그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게시글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응원과 반성의 글이 이어졌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 김재성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수레는 이제 빈 자루만 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들 김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그 돈으로 편히 쉬실 수 있지 않으세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고생은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성우야, 나는 내 손으로 일하며 사는 삶이 좋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하지 않겠니?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김재성 할아버지는 길가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그는 손수레를 고쳐 잡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네. 오늘 본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게.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노력과 마음을 봐야 한다네. 김성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겨울거리의 끝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은행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SNS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의 노력과 마음에서 온다. 그것을 잊지 말게. 겨울거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말은 따뜻한 여운으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새겨졌다. 직원들의 반성. 젊은 직원 정혜진은 창고 위에 남아있는 낡은 지폐와 동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알아보지 못했죠. 옆에 있던 직원 이민호는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무례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정혜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된 거예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지점장 최성민은 직원들을 모두 모아 다시 한번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그들의 배경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직원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은행을 방문했던 한 고객은 SNS에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오늘 강남의 한 은행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낡은 자루에 담긴 3,200만 원을 들고 평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무게임을 깨달았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천 건이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퍼져나갔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새기게 됐습니다. 김재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한편 김재성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성우는 조용히 은행을 떠나 겨울거리를 걷고 있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며 아들에게 말했다. 성우야, 오늘 은행에서 봤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겐 이 손수레와 자루가 내 모든 것이었고 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김성우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오늘 아버지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그들은 함께 걷다가 작은 골목길에 멈춰 섰다. 김재성 할아버지는 길가에서 잠시 멈추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성우야,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앞으로도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김성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항상 아버지를 지켜드릴 겁니다.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은 겨울거리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은행 안에서는 그날의 일이 여전히 직원들과 고객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누구도 할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그의 이야기를 쉽게 잊을 수 없었다. 한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단순히 돈을 맡기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삶과 존중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죠. 김재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은행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평범했지만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로 은행은 단순한 돈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은행 안 김재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과 고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낡은 손수레와 자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삶과 노력을 담은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그날 이후 은행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지점장 최성민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운영 방침을 정했다. 우리는 앞으로 고객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은행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는 특히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며 말했다. 저도 이제는 사람을 외형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할 겁니다. 김재성 할아버지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 은행이 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목격한 한 고객이 SNS에 올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늘 한 노인이 은행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글은 수천 건이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고 방송에서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김재성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새기게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존경합니다. 한편 김재성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손수레를 끌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날씨는 더 추워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요즘도 여전히 바쁘시네요. 은행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날 저녁, 김재성 할아버지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자신만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 낡은 손수레,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손때 묻은 책 한 권. 그는 탁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은행에서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단순히 낡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선생님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누군가를 대할 때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남긴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과 노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네. 그의 뒷모습은 눈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